할머니, 월세가 얼마나 나와요? 한 달에 46,000원이야. 46,000원이요. 어디 반지하요? 아니야, 방 2개짜리. 깨끗한 아파트야. 그것도 매일 밥 해주고 간호사 선생님도 있고. 할머니,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 정말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먼저 실제 성공 사례부터 들려드릴게요. 충북 청주에 거주하시는 차미영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5세인 차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 반지하 월세에서 외롭게 지내시다가 복지주택으로 입주하셨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이사를 다니는 게 맞나 싶어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매일 식당에서 함께 밥 먹고 요가도 배우고 말할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차 할머니는 지금 복지주택에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느낌이에요 라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세요. 정부는 분명히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시청자 댓글을 보면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감당할 수 없어요. 집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낼 곳이 어디 없을까요? 나이가 드니 혼자 사는 게 불안해져요. 이런 절실한 목소리들 말이에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213만 8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7.8%를 차지합니다. 10가구 중 4가구가 혼자 지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중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이런 상황에 맞춰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16년 공공실버주택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4년 기준 전국 약 100여 지구 총 7,700여 호가 공급 완료되었으며 국토부는 2027년까지 총 12,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자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올해 64세이라면 내년을 기다리셔야 해요. 예외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주택 조건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등 어떤 형태든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낡은 집이나 상속받은 집의 지분이 조금 있는 경우 이게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LH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가장 복잡한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여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우선 가장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우선 공급 대상이 되어서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수급자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소득 기준이 있어요. 중위소득 100% 이하면 일반 공급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39만 원이며 고령자 복지주택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70%까지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계산해요.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정수 할아버지는 71세이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월 80만 원 정도 받고 계시고 은행에 300만 원 정도 예금이 있어요. 집은 없고요.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신청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월 소득은 적지만 예금이나 부동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소득 인정액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윤순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69세인 윤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시면서 월세 25만 원짜리 원룸에서 생활하고 계셨어요. 기초연금과 알바로 월 90만 원 정도 벌고 계셨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자꾸 들어가니 생활이 빠듯했죠. 윤 할머니는 집도 없고 재산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신청해서 당첨되었고 지금은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만 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 계세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싼 돈으로 살 수 있다니 정말 나라에서 살려준 거죠. 윤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막상 따져보시면 조건에 맞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65세 넘으셨고 집 없으시고 소득이 많지 않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실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럼 이런 복지주택이 전국에 얼마나 있고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서울, 경기 같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 충청, 경상, 전라 등 전국 모든 시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수도권 지역을 먼저 보면 서울은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여러 구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쟁률이 높은 편이에요. 경기도는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워서 의정부, 안성, 화성, 남양주, 수원 등 여러 지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인천도 몇 개 구에서 운영 중입니다. 지방은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두대 시설도 더 넓고 쾌적하게 지을 수 있거든요. 강원도만 해도 춘천, 인제, 홍천, 횡성, 정선 등 여러 지역의 복지주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도는 구미, 안동, 문경, 거창, 함양, 양산 등의 전라도는 남원, 해남, 무안, 장수, 완도 등에 분산되어 있어요. 실제 입주 가능성은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서울이나 수원 같은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높아서 개기 기간이 길 수 있어요. 반면 지방 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 이런 복지주택은 어떤 시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개별 주거 공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아파트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문턱이 없는 무장의 설계가 기본입니다. 휠체어를 타시거나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바닥재도 미끄럼 방지 소재를 사용하고 곳곳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도 일반 아파트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게 만들어져 있어요. 각 방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호출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별점은 공동복지시설입니다. 대부분의 고령자 복지주택 1층이나 2층에는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경로식당이 대표적입니다. 주 5일 정도 운영되는데 저렴한 가격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서비스죠. 건강관리실도 있습니다. 간호사가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혈압,
혈당 같은 기본 검사부터 건강 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가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요가, 민요, 영화 감상, 미술, 다둑 등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기적으로 운영돼요. 혼자 지내시던 분들에게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이제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전 체크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세요. 만 65세 이상인지, 무주택자인지,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일반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곳은 LH마이홈 홈페이지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LH마이홈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령자 복지주택을 검색하시면 지역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주택마다 입주 자격, 임대료, 신청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의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실제 신청 접수는 LH 청약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거나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을 하신 후 해당 공고를 선택해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 지역에서는 현장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모집 공고문에서 현장 접수 가능 여부와 접수 장소, 기간을 확인하신 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즉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주거복지 담당 직원이 신청 자격이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필요하면 신청서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관계증명서는 기본이고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해요. 수급자 증명서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 관련 서류도 있어야 해요. 예금잔고 증명서나 부동산 보유 내역 같은 거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기타 서류들도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한순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0세인 한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월세 28만 원을 내고 계셨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예금도 거의 없고 자식들도 지방에 살아서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신청해? 라며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주민센터를 찾아가신 거죠. 주거복지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LH 마이홈에서 공고도 확인해 주시고 서류 준비도 도와주셨어요. 내가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한순희 할머니는 현장 접수로 신청해서 당첨되셨고 지금은 보증금 200만 원, 월세 5만 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 계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이게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소득 인정액은 본인의 소득과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약 239만 원이며 해당 금액의 150%인 약 358만 원 이하라면 일반 공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무주택, 연령 기준, 소득, 요건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지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주택은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다. 신청이 너무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민센터 방문, LH마이홈 확인, 자녀 도움 요청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처음 들으셨을 때는 너무 좋은 조건이어서 믿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실제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서 만든 제도가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주 조건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그리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소득이 기준 이하인 분들이에요.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이런 주거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이미 운영 중이고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건강관리실, 경로식당, 여가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에요. 신청은 LH마이홈에서 확인하고 청약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 줄 수 있는 기회예요. 아직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막상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지금 꼭 하셔야 할 3가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LH마이홈이나 청약센터에 접속해서 거주지역 복지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안내를 요청하세요. 혼자 어렵다면 자녀나 가까운 분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나중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안다는 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혹시 오늘 영상이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 중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꼼꼼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입주에 성공한 어르신들의 생생한 인터뷰와 후기를 담아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